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해밀턴 시계고요. H325-65-121 모델입니다. 지난 시간 좀 오래됐죠. 샴페인 골드 모델 42mm짜리를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40mm고요. 예전 구형 바디에다가 이제 디자인만 샴페인 골드를 입혀서 신형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. 기존의 이 구형 바디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게 일찍 됐죠. 거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10년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참 디자인이 잘 나와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흰판, 검판 뭐 이런 식으로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샴페인 골드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레이 컬러도 있죠. 네,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샴페인 골드 모델이고요. 샴페인 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다이얼 색상이 샴페인 색상이라는 것이고, 그리고 블레엔즈입니다. 이 블레엔즈도 일반 좀 푸른 빛깔보다는 굉장히 강한 네이비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시계고요. 제가 조명을 끄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계는 조명을 좀 잘 안 받아요. 이렇게 조명을 켰을 때는 네, 켰을 때는 오히려 좀 뭔가 누룽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누런빛이 나서 실물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길래 조명은 끄고 리뷰를 해드릴게요. 실물 색상은 지금 조명을 껐을 때랑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실물이 좀 더 블링블링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토매틱 시계라 이렇게 태엽을 수동으로 감아줄 수 있고요. 수동으로 가면 휠 밸런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침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초침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오토 시계만의 특징이죠. 네. 이것 때문에 이제 오토 시계를 쿼츠 시계보다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죠. 그리고 기존의 일본 시계가 이제 쿼츠를 개발하면서 스위스 시계, 오토 시계들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, 물론 이제 일본 쿼츠 때문에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.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 브랜드들도 많고 하지만 오래된 브랜드들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, 오히려 정말 비싼 시계들은 쿼츠 시계들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얼마나 남자분들이 이런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태엽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 일반 배터리보다는 이제 오토의 감성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일단 측면에는 버튼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아주 디자인과 그냥 실용성, 실용성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. 디자인과 디자인 말고는 디자인과 그리고 무브먼트 시간, 그 파워 리저브 시간이 80시간으로 좀 길다는 거, 그거 외에는 기능성으로 좋은 시계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에 굉장히 주력한 제품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날짜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용두도 그냥 한 칸만 빼서 이렇게 한 칸만 빼서 시간, 분침이랑 시간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. 이거 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. 네. 보통은 이제 데이트 창이라도 하나 넣어주는데 이 시계는 데이트 창도 넣어주지 않은 그런 심플한 시계입니다. 브레이슬릿을 보시면은 예전에 해밀턴이 선호하는 이 H 임각이 들어간 브레이슬릿을 썼고요. 기존 신형 제품 42mm 밴드는 올 무광이죠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세 줄은 유광이고요. 안쪽에 H 각인된 이런 부분만 무광인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오픈하트 신형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배송을 받으면 보통은 이제 청색 필름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네. 이거 이제 시계 리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, 그 포장 방식이 전 좀 더 별론 것 같더라고요. 이 제품이 오히려 이렇게 랩핑이 이렇게 오픈 써져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랩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오히려 구형이 더 좋아 보이는, 포장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전 좀 받았습니다.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보통은 이제 브레이슬릿 줄일 때 이쪽에 이제 화살표 마크를 이렇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화살표 마크대로 이렇게 찔러주면은 이제 핀이 조금 나왔을 때 이렇게 벤치로 빼는 방식인데, 이 제품은 이제 화살표를 아예 안 넣어줬어요. 그래가지고
방향성이 어딘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이거는 이제 일반 시계에 들어가는 그 위치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보통은 이중핀이 이제 요런 쪽이나 요쪽 둘 중에 하나가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핀이 이쪽에 걸려 있으면 여기 이쪽을 찔러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좀 수월하게 나오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중핀이 있는데 여기서 찔러버리면 이렇게 빼는데 좀 고생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시계 전문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버터플라이 방식 디버클 썼고요. 안쪽 보시면 이제 그 HC 무브먼트라서 여기 이제 로터가 이렇게 구멍 송송 나 있는 거 볼 수 있죠. 네. 이게 막혀 있으면 이제 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뚫려 있으면 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파워 리저브가 갈리기 때문에 같은 페를라주 모델에도 이 로터가 뚫려 있는 모델이 있고 막혀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. 예전 같은 경우는 페를라주 모델이 나오기 전 모델은 다 막혀 있었고, 그 다음에 페를라주 모델이 나오고 막힌 로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페를라주에 이렇게 뚫린 그 모델이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밋밋하지 않고 페를라주에 그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이게 밋밋하면 시계가 좀 훨씬 심심해 보였거든요. 근데 이제 해밀턴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넣어줌으로써 시계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착용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40mm다 보니까 저같이 손목이 얇은 사람들에게도 좀 잘 어울리는 사이즈고요.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시계를 선택한다면 이 40mm를 선택할 것 같네요. 시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에 굉장히 블링블링한 느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네,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죽이랑도 매칭이 잘 되죠. 그래서 여기에 맞는 가죽도 한번 보여드리자면, 아무래도 이제 이 다크한 브라운이 좀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제품이 이제 악어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밋밋한 그냥 그 소가죽인데 이런 시계줄에도 잘 어울리고요.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타조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질에 이제 타조 문양만 딱딱 들어가 있는 그 시계줄이 해밀턴 정품으로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런 조합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. 물론 라이트한 브라운도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흰판 외에도 샴페인 골드지만 가죽 블랙 가죽줄도 그렇고 세 가지 시계줄을 다 잘 소화해내는 그런 시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핸즈의 생김새도 굉장히 뾰족하게 색상을 잘 넣어준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해밀턴 뷰메텍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6시 방향에는 이제 스위스 메이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형 오픈하트와 신형 오픈하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디테일한 부분인데,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가 다 보이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숫자가 다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. 워낙 지금까지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리뷰를 해드리는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해밀턴 샴페인 골드 모델, 오늘 구형 바디에 들어가는 모델 한 가지 리뷰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